옛날에는 음식 먹으려고 하면은 칼로리부터 신경 썼었죠. 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미 과학자들이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다 숫자로 구분해놨다. 그 숫자가 뭐다? 칼로리. 맛의 전투력이 칼로리 숫자다. 다이어트에 참고할 만한 수치인지는 이제는 물음표가 붙는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대신에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들은 뭐예요? 혈당, 인슐린, 저탄수 식단, GI 지수, 저탄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살펴볼 이 논문 이후로 꽤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논문을 보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했는데 CIM이라고 Carbohydrate Insulin 모델,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 꽤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단순히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살이 쪘다.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가 아니라 살이 잘 찔 수밖에 없는 살을 찌게 만드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선택한 대가로 허기짐이 더 느껴지고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살이 찐다. 결국 음식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차는 느낌이 안 들고 계속 허기가 지는 음식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음식이 뭐다? GL 지수가 높은 그쵸. 음식. 고혈당 부하 식단이라는 거예요. 흰쌀, 밀가루, 설탕. 이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귀중한 영양분이었죠. 우리 6.25 시대 이럴 때 미군들이 나도 잘 몰라 사실. 근데 들은 내용으로 뭐 옥수수빵 같은 거 주고 초콜릿 같은 거 주고 말하자면 그때는 GI, GL 둘 다 높은 음식들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못 먹고 사니까 아주 밀도 높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줬겠죠. 그게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GI, GL이 높은 음식인 거죠. 근데 지금 이 현대시대 2026년 현재는 너무나 먹을 게 많고 살이 찔만한 음식들도 너무 많고 이걸 먹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이 다시 말씀드리면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라고 볼 게 아니라 먹어도 포만감이 안 느껴지는 허기가 느껴지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바로 앞에 논문이었던 초가공 식품을 선택한 것만으로 자연식단,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먹은 사람들보다 하루에 500kcal씩 더 먹게 되더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칼로리만 보면 안 된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일단 조심해야 된다. 그럼 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 CIM,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혈당 부하 식단, 쌀밥, 빵, 단 음식들, 뭐 액상과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말 그대로 고혈당 부하 식단이니까 혈당을 갑자기 올리게 되겠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혈당이 올라가면 몸에서는 뭐가 나온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근데 이 인슐린이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문제가 혈액 속에 에너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저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혈액에 에너지원이 충분히 돌아다녀.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먹을 생각이 안 들고 배가 부르다라고 느낄 텐데 인슐린이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원을 저장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지방을 쌓고 심지어는 지방을 못 쓰게까지 만드니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 속에 에너지가 안 도니까 뇌는 어떻게 느껴요? 배가 고파.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더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도 착각을 해서 이거 허기가 지고 단 음식이 더 땡기고 왜냐하면 단 음식이 원래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바로 몸에다 넣어주는 음식들이니까 근데 단 음식을 먹었어요? 단 음식은 다시 뭘 또 일으켜? 혈당 스파이크를 그러니까 먹어도 허기가 지는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을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다. 혈당이 잘 올라갈 만한 GL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선택한 게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GL 지수 높은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시키는 첫 단추 고혈당 부과 식단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쌀밥, 빵, 설탕, 액상과당 조심해라 이거죠. 그걸로 식사나 간식을 해결하면 계속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되게 유명한 말인데 당신이 곧 당신이 먹는 것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을 규정한다. 요즘 시대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연식 식단 위주 초가공 식품을 피하고 그리고 쌀밥, 빵, 설탕, 액상과당 같은 거 피한 자연식 위주 식단을 먹으면 그 자체로 일단 밥을 먹는 속도, 식사를 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포만 중추가 만족되는 시간 동안 식사를 하게 돼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뭔가 더 땡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은 오늘 세 번째 논문에서 본 것처럼 혈당 과부하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그럼으로써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되지 않고, 그러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에너지 영양분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니까 지방이 과도하게 저장돼서 몸이 또 허기지는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깬다는 표현을 제가 오늘 많이 썼잖아요. 뭘 먹을지 선택할 때 가능한 한 초가공식품이나 혈당 과부하 식단 피해서 자연식을 먹자, 메뉴를 정할 때 얘기고, 하루의 첫 시작도 아침 식사를 말하자면은 시리얼, 달달한 시리얼이나 초가공식품이나 그렇게 먹어버리면 하루 종일 허기진 상태를 유발하는 첫 스텝을 밟아버리는 거죠. 결코 좋지가 않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 혹은 야채 위주의 식단, 소스 달달하지 않게 해서 첫 식사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이 편에 이어서 이 논문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잘 고르는 게 성공의 열쇠다. 오늘 말씀드렸던 You are what you eat,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논문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